뉴스를 회피하는 현상을 뉴스 회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10명 중에 4명쯤이 뉴스를 안 보고 한국에서는 10명 중에 6명 정도가 뉴스를 안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이렇게 매경 9월 28일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볼수록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국인의 56%는 뉴스를 회피한다. 여기서 볼수록은 대부분 정치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왜 뉴스를 회피하느냐? 스트레스를 왜 받느냐? 첫째, 1번으로 나온 게 이게 언론재단에서 한국인 3,000명을 설문조사한 겁니다. 첫 번째는 언론사의 정치적 편향. 유명하죠. 신문에서도 그렇고 방송사에서도 그렇고 정치 편향이 심합니다. 여기는 좌, 여기는 우. 두 번째는 보고 싶지 않은 인물, 곧 싫은 인물이 나오니까 뉴스를 안 본다. 세 번째가 정치 뉴스가 너무 많다. 저는 집에 TV가 없는데 반면에 신문은 7가지를 봅니다. 신문에 보면 뭐 1면에서 한 3, 4면까지 쭉 정치 기사입니다. 저도 역시 실수입니다. 비슷비슷한 기사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니까요. 그리고 무슨 딸이다, 무슨 빠다 해서 특정 정치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이 정치를 직시해야, 정치인을 똑바로 봐야 정치인이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정신을 안 차립니다.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냉정하게 정치인을 직시하고 뽑아야 되는데 국민 수준이 정치인 수준이라 우리는 정치 혐오를 정치인한 측면도 있지만 국민이 조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정치를 혐오할까? 정치인들이 모범은커녕 불법적 특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여기저기 정치인의 현수막이 걸리죠. 저도 한 30년 전에 학원을 경영해왔기 때문에 현수막 걸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합니다. 주말에 걸면은 주말에도 떼는 수가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주중에는 생각도 못합니다. 왜? 구청이나 이 시청에서 그대로 단속해서 떼어내니까요. 그런데 국회의원 현수막은 여기저기 불법적으로 걸려 있는데 국민들한테는 불법인데 그게 정치인한테는 합법인 거 봅니다.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나무에 걸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혹사하는 수가 있는가 하면은 낮게 걸어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 문구도 정말 문자 혐오, 문자 오염입니다. 이들이 언어 오염을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소음공해도 얼마나 많이 일으킵니까? 그런데 그게 특혜입니다, 그들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원을 하려고 하면은 특히 개원 광고 같은 걸 하더라도 지정 게시대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돈 주고 기한도 설정해서 밀려 있으면 한참 기다려서 자기가 개원 때 맞춰서 걸 수도 없습니다. 한가한 데는 괜찮지만은 유명한 데는 인기 있는 곳에는 걸기 어렵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아무데나 걸어요. 아무데나. 그런데 그게 선거 때는 더하지만 지금도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북유럽 정치인처럼 해야 되죠. 우리나라처럼 차 기사 딸리고 보좌관 뭐 9명씩이나 두고 거액 보수를 주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얼마나 다수입니까? 지자체부터 시작하면 그 많은 정치인 국민 대비하면은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들을 북유럽처럼 거기서는 수상 지낸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냥 사무실도 같이 쓰고 보좌관도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고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정치인이 작년인가 그랬던가요? 그 새파란 젊은 여자 정치인이 북유럽 잡고 어찌고 하면서 자기 특혜를 당연시하는,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야 되지. 그런 모범은커녕 불법적 특혜, 과잉 특혜를 누리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애를 현수막에서 딱 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보좌관과 그가 누린 특혜를 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군사부 일체의 임금인 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할 때 여기다 왕자 써가지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고, 지자체 군수 같으면 역시 군에서 왕으로 생각하고, 지자체 또 군의원이나 시원 하면은 그 사람들 역시
선거할 때까지만 머슴이지 그 다음부터는 상견으로 굴림하려고 하잖아요. 권력은 사실은 노무현이 말했듯이 기업가 손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신상필벌도 하지 않으면서 입법은 얼마나 또 많이 해요.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의 입법 생산성이 아마 세계 최고라는 것 같아요. 뭐 선진국 그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데 뭐 몇 배, 뭐 몇십 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문자 하나 해가지고 비슷한 것을 또 내고 또 내고 자기 건 냈던 걸 또 고쳐내고 이렇게 법은 만들어내면서 신상필벌은 안 돼요. 자기들부터가 입법 그 생산소고 입법 과잉이고 그리고 이 사법이나 행정까지도 막 관여하려고 하면서 자기들부터가 얼마나 범법자가 많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뭐 대표부터가 전과 저질러가지고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얼마나 그 이를테면 사실은 음주운전 같은 것도 저는 뭐 저녁에는 밖에 많이 안 나가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음주운전 한 번 걸렸다 하면 음주운전을 아마 몇십 번 했다고 짐작이 할 겁니다. 그럴 정도인데 그런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국회의원에.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거로 선발되면 마치 선민처럼 임금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특혜를 당연시 여기고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다. 뭐 치해법권적인 그런 이를테면 뭐 발언하고도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 도덕 기준은 저리 가라고 법률 기준마저도 국민 기준에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현수막도 국민 못 걸게 돼 있으면 자기들도 못 걸어야 되지. 선거철 같으면 모르지만은 선거철도 아닌 때도 아무 때나 마음대로 자기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걸면서 국민들은 지정 게시판에 안 걸면 금방 뭐 개고장 날라오고 금방 그거 떼어가가지고 떼어간 뭐 그 이를테면 사람이 어디 이제 전화번호 적혀 있으면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 처리하는 어찌네 이렇게 나오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안 하는 거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 더 보면 보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철이라면 진짜 특수하니까 그때는 특혜를 줄 수가 있지만 그리고 뭐 국민들한테 뭘 자꾸 준다고 해요. 아니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 돈이. 자기들 이를테면 뭐 그 운영 줄이고 자기들 월급은 좀 줄여가지고 재원 마련을 하는데 돕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부자들한테 뭐 금융투자세 걷자, 부자들한테 특별세 걷자, 부자들한테 상속세 걷자, 양도세 걷자. 무슨 뭐 이런 그 발상만 하지 자기들부터 이를테면 알뜰하게 살림을 해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한다는 생각 않고 무조건 준다고만 하는 거예요. 문재인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늘렸습니까? 전혀 살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 뭐 그 밑에 지자체까지 말할 게 없죠. 주면 다 좋아하죠. 근데 누가 줄 줄을 몰라요. 없으니까 뭐 안 주는 거지. 미래를 생각해서 안 주는 것이지. 돈 쓰는 것은 하루 저녁에 1억 쓰는 것도 간단하지만 서민이 1억 벌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못 버는 수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1억, 뭐 10억이 아니라 몇천억, 몇 조를 우습게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자기가 돈 씁니까? 아니, 자기가 돈 냈습니까? 아니, 자기 돈입니까?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겠어요? 그렇게 그 카드를 그렇게 막 긁겠냐고요. 그렇게 회식을 하겠냐고요.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운동권이나 시민단체 같은 데서 법조계에서 이 교수들 입으로만 살던 사람이 시장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 경제를 이야기한다고 하고 국민들 입장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든 대통령이든 정치인들이 혐오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혐오 대상을 넘어 증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 수준은 국민 수준이죠. 정치인 수준은 정치꾼 수준은 국민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민이 현실을 직시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정치를 멀리해야 돼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돼요. 사업가 중에서도 정치를 멀리한 사람은 이병철이죠. 왜? 이승만 때, 뭐 이 박정희 때 이 부정축제라든가 이런 걸로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 근 멀리도 가까이도 하지 말라. 자, 근 가까이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원 멀리도 하지 말라. 정치는 불과 같아서 멀면 얼어 죽고 추워서 가까우면 타 죽는다 하는 이런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에 있었지만 정주행은 달랐죠. 정치에 뛰어들어서 대선을 했죠. 대선에서 김영삼과 대결했잖아요.
이렇게 정치판에 뛰어든 아버지, 그 아들 정몽준. 어찌 보면 삼성은 이렇게 불가금 불가원을 얘기했는데 이건희도 곤욕 치렀고, 예, 이재용도 곤욕을 치렀죠. 문재인한테 곤욕 치른 이 삼성이 요즘 그 HBM이라든가 이런 데 제대로 진출 못해서, 그렇게 그 영어의 신세가 된 동안에 어찌 보면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잖아도 어찌 보면 그 사업가들은 우습게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어때요? 사법부도 눈치를 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어떤 그 검사나 어떤 이 판사나 이런 친구들은 사법 판단을 안 하고 사표를 쓴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일반인 심판할 때, 국민 심판할 때, 이거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표 쓰고 나간 사람 있어요? 일반인에게는 우습게 알면서 정치인 무슨 당대표니, 무슨 정치인 거목이니, 무슨 뭐 출마한 사람이니, 무슨 뭐 전직 대통령이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사표 쓰고 나가요? 그러면 국민을 차별한다는 얘기잖아요.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기는 그냥 불평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도 그런 어떤 그 미리 알아서 기는 자세를 보이니까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권 분립은 어디로 가요? 행정, 사법까지 입법부에서 주려고 하면. 근데 지들이 깨끗하면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란다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 이 정치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무슨 딸이네 무슨 빠네 하면서 그들을 이 교주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렇게 수준 높은 눈으로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한데, 그러지 않은 이 부안해동하는 맹종하는 그런 정치 추종자도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300명이던가요? 정치인 국회의원 한 100명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 그 기업하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 행정부나 정치 구조 이거 3분의 1도 충분할 겁니다. 아마 많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정치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근처에도 안 가본 친구들이 기업 갈기를 우습게 하니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민에게도 있으니 똑바로 보고 잘 뽑아야 되고 잘 감시해야 되죠. 제가 사는 이 전주에 지금 정동영 전주시 여기 이성윤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김윤덕 3명이 국회의원인 것 같은데 그들을 정치 많이 하는 사람 몇십 년 하고 그랬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무슨 공장을 유치했다 어쩌다 그랬지만 전주 사는데 무슨 도움을 줬는지 저는 별 기억이 안 나요.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태반이고요. 자, 오늘은 정치를 멀리해야, 정치를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면서 정치인을 직시하고 정치인을 제대로 감시해야, 제대로 선발해야 나라가 산다. 그보다 내가 잘 산다.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